네, 안녕하세요. 양식 소스 및 육류 조리 실습을 맡은 이석만입니다. 자, 이번 학기도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강의 계획서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강의 계획서에서는 자, 학점은 3학점이고 그리고 교육 목표는 육류, 가금류를 조리법에 맞게 부위를 선택하고 용도에 맞게 잘라 마리네이드도 할 수 있고, 그 소스 조리에 사용되는 북해간이 뭐 미르포와 농어제를 알고 준비할 수도 있고, 자, 육류 조리에 어울리는 소스 종류를 또 알고 조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성취 수준은 직무 수행 능력 평가 점수 3수준 80점 이상으로 충족으로 판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뭐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뭐 전용 실습실 실습 위주로 3주부터는 실습실에서 여러분과 같이 뭐 이번 학기 열심히 한번 양식 소스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평가 개요는 항상 뭐 A 플러스는 A 학점은 40% 이내로 이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소스, 뭐 양식 소스, 양식 육류 조리 같이 이번 학기에 배워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스 재료 준비하기. 뭐 소스 재료 준비하기 하기 위해서는 그 수행 증거에 맞게끔 조리에 필요한 북해간을 준비할 수 있고, 누와 그러니까 소스를 만들 누도 이제 만들어 볼 텐데, 누는 지금 버터랑 밀가루랑 같은 비율을 이렇게 버터를 녹여서 거기다 그냥 고소하게 이제 살짝 볶아주면 그게 이제 또 화이트 루가 되고, 거기서 이제 소스 루를 하려면 브라운 루는 이제 거기서 화이트 루에서 조금만 더 브라운색, 그 정도 브라운색이 다 연한 브라운색이 나면은 그게 이제 브라운 소스를 만드는데 이제 브라운 누라고 하죠. 근데 이제 누를 볶아 놓으면은 금방 식으면서도 그 열로 인해서 색깔이 좀 납니다. 그래서 누는 항상 볶을 때 약한 불에서 센 불에서는 거의 탑니다. 타면은 루가 타버리면은 소스는 뭐 하동내가 나듯이 냄새 잡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소스에 들어가는 루는 자, 약한 불에서 서서히 볶아준다. 왜냐면 실습 시간에 같이 해보기도 하고, 뭐 소스 뭐 조리하기 나름대로 재료를 준비해서 소스는 뭐 기본적인 뭐 양념을 가지고 뭐 어느 소스도 만들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육류 스테이크 소스에 적합한 소스를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소스는 조금 있다가 소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래도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하니까 요거
재료를 한번 이 강의객서 살펴보고 자,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강의계획서 한번 이렇게 시간이 되시면 보셔도 됩니다. 거기에 내용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1주차, 2주차는 이제 공동 기초라고 해서 양식 소스 종류에 대한 사용되는 재료, 특성, 용도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데, 그리고 2주차까지는 그렇게 이제 지금 이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양식 그 학습 목표에서 보면 양식 조리 직무 중 양식 용료 조리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한다. 그만큼 이제 이 서양 요리에 관련된 소스를 가지고 이제 한 학기 동안에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실습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3주차부터 이제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3주차부터 이제 직접 실습실에서 안심도 잡아보고 소스도 만들어보고 가네시도 만들어보고 해서 양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만큼요. 어렵다면은 칼에 대해서 마스터만 된다면 얼마든지 어떤 재료든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칼 다루는 데는 항상 누구나 잘 좀 습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주차에 이제 평가가 있죠. 평가라고 보다는 항상 해왔던 그대로 7주차에 평가를 하면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8주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저희들 이제 15주를 이제 마치게 되면은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평가계획은 출석 평가가 20%가 가고 1차 평가 40, 2차 평가 40 해서 토탈 이제 100%가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어려운 점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 평가는 성적하고 상관이 없이 진단 평가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처럼 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 거의 이제 재평가는 거의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들 해주시니까. 그래서 평가 기획은 뭐 이렇게 저도 뭐 이렇게 뭐 살펴봤지만은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궁금하시면은 열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학기에 이제 소스 이론적으로 소스를 간단하게라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합니다. 소스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은 이렇게 간장, 식초, 소금, 오일과 지방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나눠지는데, 이제 간장 하면은 간장은 콩을 원료로 하는 조미료로서 다양한 국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간장은 겐장으로 불리거나 표기되고 메주를 소금물에 오래 기간 담가 발효시키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며, 이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녹아 감칠맛이 증가되죠. 과거
고구려에서는 이러한 장을 특산품 중 하나로 여겼다고 하며, 이때에는 간장과 된장이 혼합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고, 조선시대에는 간장이 소금보다 더 위생적으로 여겨졌으며 고기를 이용하는 육장을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간장은 50칼로리 100g당 열량을 가지고 있으나 한 번에 많이 섭취하지 않아 열량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지만 나트륨의 함량이 매우 높아 국에 넣어 먹을 경우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므로 이를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용되는 간장은 조선 간장, 양조 간장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식품 공정 상에는 5가지가 있는데, 양조 간장, 혼합 간장, 3분해 간장, 효소분해 간장, 한식 간장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조선 간장 같은 경우는 한식 간장, 재래식 간장 를 말하는데, 매주를 띄워 우려낸 부산물을 의미하며 주 원료를 순수하게 콩만으로 함으로 짠맛이 강하고 구수한 맛이 더해 국물 요리에 주로 이용하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맛이 깊은 대신 간장이 숙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매우 길고 값이 비싸기도 하죠. 숙성 정도에 따라서 청장, 중장, 진장으로 구분하며 숙성시킬수록 그 맛과 향이 진해져 음식에 따라 다르게 사용됩니다. 양조 간장은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간장으로 콩에 보리나 밀을 섞어 누룩을 띄워 제조하는 것으로 숙성 기간이 조선 간장에 비해 6개월에서 1년이 짧은 편이고, 본래 색은 갈색을 띠며 이것이 산소와 만나게 되면 산화되면서 천천히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간장, 그러면 간장은 시간이 오래되어 진하게 된 간장으로 대부분의 요리에 사용이 가능하고, 다른 간장에 비해 색이 진하고 단맛이 납니다. 두 번째, 국간장 같은 국간장, 조선 간장이라고도 하죠. 국을 간을 맞출 때 색의 부여 또는 풍미를 향상시키고 싶은 경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개 국물 요리에는 국간장으로 간을 많이 맞추죠. 왜냐하면 진간장은 좀 단맛이 있기 때문에. 자, 간을 맞추는 데는 국간장이, 간장으로 간을 맞춘다면 국간장이 제일 음식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간장, 가장 옅은 색을 가진 간장으로 짠맛보다는 단맛이 강하게 나며 맑은 국물을 내는 원료로 사용됩니다. 보관 방법은 간장은 그늘지고 서늘한 냉암수에 보관하여야 그 신선함과 풍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추천 요리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볶음밥이 추천 요리가 된다면 재료는 예를 들어 간장이 0.5t, 소금 및 후추 적당량, 취향에 따른 재료, 볶음밥에 햄, 달걀, 양파 등 그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자, 재료를 혼합하기 이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줘야 되겠죠. 그리고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열기가 오르면 달걀을 넣고 스크램블 하고 나서 스크램블 한 달걀을 우선 꺼내요. 다른 곳에 담아두고 취향에 따라 고른 재료를 혼합하여 적당히 익을 정도로 이제 볶아주면 되겠습니다. 예, 밥과 함께 스크램을 한 달걀을 넣고 볶다가 간장 및 조미를 넣고 다시 한번 볶아서 완성이 하면 이제 볶음밥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김치찌개. 자, 김치찌개도 뭐 해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예를 들어 재료가 김치가 70g이고 고추장이 0.5t, 미림이 0.5t, 간장은 0.5t, 참기름 0.5t, 다진 마늘 2t, 육수 0.5컵. 그래서 김치찌개도 뭐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은 육수와 함께 김치를 다진 마늘 넣고 끓여 오를 때까지 푹 익혀준다. 자, 김치찌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김치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된 김치야만이 김치찌개 맛이 더 월등 나겠죠. 그래서 뭐 고추장, 미림, 간장, 참기름을 넣어 맛을 우려 나올 때까지 끓인다. 자, 그만큼 김치는 김치찌개 같은 경우는 주 원료인 김치에 따라서 김치찌개 맛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자조림 같은 경우는 재료 감자 1개, 양파 1개, 미림 0.5컵, 0.5c, 간장 및 설탕 1티, 참기름 적당량. 자, 그래서 감자조림도 만드는 식은 뭐 감자와 양파는 먹기 좋게 크기로 4등분 혹은 8등분 하면 되고, 그리고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감자 양파를 넣고 이제 볶아주고, 그리고 나서 미림과 간장 설탕을 넣고 끓어오르면 약불로 줄이고 뚜껑을 덮고 푹 줄인다. 왜냐면 뚜껑을 덮어야 이제 빨리 익으니까. 두 번째 식초 같은 경우는, 자, 식초는 아세토박터 크실리움이라는 박테리아가 알코올을 작용을 하여 아세트산으로 변화되면서 만들어집니다. 합성 식초와 발효 식초로 나눌 수 있는데, 합성 식초는 빙초산이라고도 하고 석유에서 인위적으로 분해 합성해 만든 강산으로 원액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발효 식초는 과일이나 쌀 등을 발효시켜 만든 식초로 두 가지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식초 원료에 따라 과일 식초와 곡류 식초를 나눈다. 곡류 식초는 곡류에서 만들어지는 유기산과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과일 식초는 유기산이 많다. 그러면 이제 살균 식초라고 있는데, 살균 식초 같은 경우는 중류 식초에 살구씨를 제거한 가육을 넣고 실온에서 한 주 정도 발효시키 만든 식초입니다. 살구 식초가. 자, 발사믹 식초. 발사믹은 이탈리아 말로 향기가 좋다는 의미로 좋은 향과 깊은 맛을 지닌 최고급 포도 식초를 말합니다. 단맛이 강한 포도즙을 나무통에 넣어 목질이 다른 통에 여러 번 옮겨 담아 숙성시킨 포도주, 식초의 일종입니다. 당도가 10에서 20도 정도의 품종인 포도로 만드는데, 가장 좋은 품종은 트레비아노 포도로 만든 것입니다. 발사믹 식초는 숙성기간이 길수록 향기가 풍미가 좋아지는데, 장기간에 걸쳐 숙성시키면 강렬하고 농축된 맛을 냅니다. 레드 발사믹 식초는 떫은 맛이 있으며 깊은 맛을 내 드레싱이나 조림용으로 사용하고,
화이트 발사믹 식초는 산뜻한 맛이 강하고 깔끔하므로 절임의 재료로 주로 이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발사믹 식초는 샐러드 드레싱, 생선 등에 많이 사용되며 올리브유에 한 방울 떨어뜨려 빵을 찍어 먹어도 맛이 좋습니다. 발사믹 식초는 무기한으로 저장이 가능하나 열을 피해 서늘하고 어두운 장소에 보관해야 하며 침전물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삼페인 식초 같은 경우는 삼페인으로 만든 이 식초는 향과 맛이 강하지 않다고 단맛이 나는 편입니다. 증류 식초, 알코올을 원료로 한 것으로 아세트산 발효를 시킨 양조 식초를 증류해 얻은 식초입니다. 휘발성분산을 추출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큼한 산미를 가질 수가 있답니다. 자, 레드 와인 식초. 레드 와인 드레싱에 많이 쓰죠. 모든 적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레드 와인 식초는 적포도주 가집에 초산균을 넣어 발효시킨 것입니다. 약간 떫은 맛이 있으며 향이 강한 편입니다. 레몬 식초. 레몬 식초는 레몬즙으로 만든 레몬 식초는 시트르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몰트 식초. 몰트 식초는 메가를 원료로 한 발효 식초로 오크통에서 오랫동안 숙성시켜 만듭니다. 자, 알코올 식초는 알코올을 주 원료로 한 발효 식초로 초산화 함유량이 높고 색이 엷으며 산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화이트 와인 식초 같은 경우는 화이트 와인 식초는 레드 와인 식초보다 달며 더 깨끗한 맛을 지니고 있고 신선한 채소와 잘 어울리며 산뜻한 맛이 강하고 깔끔하고 가볍습니다. 자, 추천 요리 해 비빔국수. 자, 해 비빔국수 재료를 참치 2분의 1 토막, 국수 400g, 오이 2분의 1개, 상추 50g, 깻잎 10장, 양배추 30g, 무순 3분의 1패, 소금 2g. 자, 비빔장 재료 같은 경우는 고추장 2t, 사과 식초 2t, 설탕 2t, 맛술 1t, 레몬즙 1t, 다진 파 1t, 다진 마늘 2t, 생강즙 1t. 자, 그러면은 재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만드는 방법 같은 게 참치는 작은 다이스로 모양을 썰어주고 오이, 상추, 깻잎, 양배추는 곱게 채를 썰어주고 냄비에 물을 올려 물이 끓이면 국수를 넣고 소금을 넣어 삶으면 찬물로 헹구 물기가 제거되죠. 자, 국수를 삶을 때는 자, 국수를 어느 정도 삶아야 되는지 거의 보면 이제 물이 이제 끓면은 이제 물을 부지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 국수가 쫄깃쫄깃하게 삶는 방법은 국수가 삶을 때 물이 끓어올릴 때 한 번, 또 붓고 나서 또 두 번, 세 번. 자, 세 번을 붓고 찬물이 세 번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다 삶아지고 쫄깃한 국수입니다. 국수 삶는 법은 세 번 찬물을 넣어주면은 그러니까 물이 끓어올릴 때 마다 이렇게 세 번을 찬물을 올려주면 그게 쫄깃쫄깃하고 국수가 그때 알맞게 있고 쫄깃쫄깃 삶는 방법입니다. 비빔장 재료도 한데 섞어서 뭐 비빔장을 만들면 되고 그릇에 그릇을 담고 비빔장 올려서 완성한다. 그러면은 해 비빔밥 국수가 완성이 되겠네요. 오이 미역 냉국. 오이 미역 냉국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우리나라 같은 여름에 많이들 만들어 먹는 편이죠. 재료는 오이,
불린 미역, 소금. 자, 재료 같은 경우는 식초, 설탕, 국간장, 소금, 물, 깨소금. 재료는 뭐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오이는 껍질째 소금을 이용해 문질러 가며 깨끗이 씻어놓고 곱게 이제 채를 썰어주고. 자, 그리고 불린 미역은 끓는 물에 소금 약간 넣어 살짝 데치는 찬물로 헹궈 물기를 뺀다. 그래서 사용하면 되겠고. 자,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미역이 비린내가 좀 나니까 살짝 데쳐주는 겁니다. 냉국물 재료를 모두 섞어서 냉국물을 이제 모든 재료를 이제 섞어주면 이제 시원한 뭐 냉장고에 시원한 얼음을 넣어주고 얼음팩을 넣는다든 그러면은 시원한 냉국이 되겠네요. 그래서 깻잎, 게맛살, 오이, 초밥. 자, 뭐 게맛살, 오이, 초밥 같은 경우는 뭐 밥, 오이, 맛살, 날치알, 마요네즈, 고추냉이, 소금, 후추, 뭐 식초, 설탕, 소금, 레몬즙. 자, 그래서 뭐 이것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밥은 뜨거울 때 배합초에 함께 고루 섞어주고, 오이는 필러를 이용해 얇게 길게 슬라이스를 하고, 자, 뭐 그리고 맛살은 손으로 가볍게 찢어 마요네즈, 소금, 후추 넣어 버무려 주고, 접시에 밥 한 숟가락 둥근 모양으로 뜬 후 고추냉이 올리고 슬라이스한 오이 돌돌 말아 맛살과 날치알을 올려요. 완성이 되겠네요. 그리고 소금. 자, 이제 소금감은 소금은 염화, 나트륨, 미네랄,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금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미네랄입니다. 미네랄은 소금의 소량 함유되어 있지만 우리 몸에서 삼투압 조절, 두통, 아토피 등의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죠. 좋은 소금은 윤기가 나고 간수가 완전히 빠져 축축한 느낌 없이 뽀송뽀송하고 가볍기 때문에 손에 쥐었을 때 묻어나지 않습니다. 씹었을 때 와삭 소리가 함께 짭조름이 하면 뒷맛이 단맛이 나는 것이 좋은 소금입니다. 좋은 미네랄은 체액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체내에 유익한 미네랄은 천염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보통 3년 정도 간수를 뺀 천일염은 김치와 일반 요리에 많이 사용되고, 5년 이상 숙성시킨 소금은 삼계탕이나 스테이크 등 찍어 먹는 요리에 사용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에 후춧가루와 통깨를 넣고 함께 갈아주면 고기 요리의 제격입니다. 가지와 같이 단단한 채소를 볶을 때는 미리 소금물에 담갔다가 볶으면 소금을 덜 뿌려도 맛있고 섭취량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소금에 시트러스 소금이라고 있는데, 시트러스 소금은 레몬, 오렌지, 라임 껍질 부분을 첨가해 만든 소금으로 향긋한 향과 어패류 조리할 때 잘 어울리는 소금입니다. 허브 소금. 허브 소금은 타임, 후추, 로즈마리, 바질 등 각종 허브를 소금에 첨가한 것으로 육류나 가금류 등에 많이 사용되는 소금입니다. 히말라야 핑크숄터는 파키스탄 번자부 지역에서 생산된 소금으로 투명한 붉은색이나 핑크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소금은 매우 단단하여 일정한 크기로 가공해 조리용 그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리비다 소금은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남쪽 해안에서 생산되며 강한 태양과
아프리카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천천히 건조된 소금입니다. 마그네슘과 미네랄이 풍부하며 염화나트륨이 낮아 짜지 않고 은은한 단맛이 납니다. 레드씨 소금은 홍해 소금은 깨끗한 바닷물을 태양열로 자연증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소금이며 홍해는 세계에서 염도가 가장 높은 바다입니다. 트러플 소금은 천일염의 송로버섯을 첨가해 만든 소금으로 입자가 굵고 투명해 트러플의 맛과 향이 일품인 소금입니다. 추천 요리 소금 훈제 소고기 스테이크, 소고기, 살치살, 소금, 달걀 흰자, 화이트 와인, 타임, 바질, 로즈마리, 후추. 요 재료 가지고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소금에 달걀 흰자, 화이트 와인을 넣고 고루 섞어 반죽을 한다. 소고기에 후추를 뿌린 뒤 허브를 두껍게 올린다. 소금과 고기를 듬뿍 덮어주는 거죠. 그리고 오븐에 210도로 예열한 후 10분간 구워낸 뒤 반죽을 걷어낸다. 자, 그러면 소금 훈제 소고기 스테이크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도미 시트러스 샐러드. 이런 샐러드 같은 경우는 도미, 소금, 후추, 자몽청, 레몬즙, 올리브 오일, 돈나물, 유채, 이 정도 재료 가지고 도미는 껍질채로 살만 발라 물기를 제거하고 도미쌍에 소금을 고루 뿌려 이제 마린을 시켜 놓고 자몽청, 레몬즙, 올리브 오일을 섞어 소금 후추로 간을 하고 드레싱을 이제 만들고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후 도미를 껍질 쪽으로부터 앞뒤로 이제 구워주고 돌나물과 유채 올린 접시에 도미를 담고 드레싱을 곁들여 낸다. 그러면 이제 도미 시트러스 샐러드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일과 지방에서는 오일은 상온에서 액체로 점성이 있고 가연성이며 물에 용해되지 않고 물보다 가볍다. 지방산에는 스테아르산, 팔미트산 등의 포화지방산과 올레산, 니올레산 등을 불포화 지방산이 있는데 이러한 글리세리드는 상온에서 액체인 것과 교체인 것이 있고 일반적으로 액체는 기름, 고체는 지방으로 구별됩니다. 어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높고 우육이나 돼지는 포화도가 높습니다. 오일은 마요네즈나 식초, 감귤, 주스와 같이 신맛이 나는 것은 샐러드 드레싱에 사용되기도 하며 지방은 버터 등으로 누를 만들어 소스를 대체품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아몬드 오일. 아몬드 오일은 값이 비싸고 수량이 한정되어서 발연점이 높아 비타민 A와 E가 좋은 급원으로 사용됩니다. 살구씨 오일 같은 경우는 살구 씨앗을 볶은 후 압축해서 얻는 것인데 트랜스 지방이 없어 건강에 좋은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 아보카도 오일은 미학적으로 좋지 않은 아보카도로만 만든다. 발연점이 높은 열 요리에 이용되며 비타민 E를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카놀라 오일. 카놀라 오일은 판매하기 위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밝은 노란색인 평지 작물은 유럽과
북미 지역의 많은 곳에 자생하고 있습니다. 칠리 오일은 매운맛을 얻기 위해 식물성 기름에 흠뻑 적셔서 매운 빨간 고추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은 코코넛에 말린 속살에서 축출한 것으로 실내에서 응고되고 버터 같은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옥수수 오일. 옥수수 알갱이에 배아에서 제조된 것으로 발연점이 높아 튀김하기엔 가장 알맞은 오일 중 하나입니다. 모카씨 오일. 모카씨를 쪄서 압축해 얻은 것이고 마가린, 경화유 등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오일. 산도의 조건, 질, 향, 그리고 맛에서도 최고의 올리브 오일이다. 샐러드 또는 향을 가장 중요하신 요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도씨 오일. 포도씨 오일은 와인 제조업의 부산물로 오일의 대부분은 포도씨로부터 축출한 것이다. 매우 약한 맛이 나며 포도맛과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이즐넛 오일. 구워 헤이즐넛 맛을 내며 일반적으로 빵을 구울 때 맛을 내는데 사용되고, 헤이즐넛 오일은 생선 위에 살짝 뿌려면 향과 맛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마카다미아 넛 오일은 나무의 견과류에서 얻는 오일인데 매우 풍부한 맛과 버터향을 가지고 있으며 발연점이 높다고도 합니다. 겨자씨 오일. 겨자씨 오일은 날것으로 된 오일은 풍미가 있지만 맵기 때문에 조미료처럼 조금씩 사용해야 합니다. 팜 오일은 야자수 오일은 매우 높은 포화지방 함유를 하고 있어 조금씩 사용 시 좋습니다. 피넛 오일. 땅콩에서 추출된 것으로 발연점이 높아 튀김에 사용됩니다. 잣 오일. 샐러드 양념처럼 사용하며 아주 좋으며 야채를 신선하게 보이는데 탁월합니다. 펌프킨 시드 오일은 호박씨 오일은 고운 호박씨에서 얻는 것으로 강한 맛을 가지고 있고 샐러드 드레싱으로 적합하며 생선 등에 사용하면 톡톡한 풍미를 줍니다. 쌀 오일. 쌀 씨앗에서 제거된 쌀겨로 제조된 것으로 건강에 매우 좋고 그 이유는 아주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 필수 지방 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깨 오일. 정제되지 않은 참깨씨 오일을 제공하기 위해 씨를 으깰 때 여과된 오일 결과물입니다. 담백하고 부드러운 맛이 있으며 한국 요리를 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콩 오일. 마가린, 식물성류 그리고 쇼트닝 등 제조 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씨 오일. 해바라기 씨는 노란 꽃잎이 둘러싸고 있는 꽃 중앙의 갈색 중심에 얻는다. 무가염 또는 가염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트러플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오일로 오일과 같이 최상의 오일에 트러플을 넣고 향이 배면 압착해 만든다. 향과 맛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생선, 고기, 파스타 등의 사용 시 몇 방울만 사용한다. 베지터블 오일. 식물성 기름을 정제한 오일로 발연점이 높고 깨끗한 노란색으로 맛이 순하고 아로마 향이 난다. 호두 오일. 빵 제품의 맛을 내고 소스에 사용되곤 한다. 코코아 버터. 코코아 씨에서 얻는 크림색 식물성 지방으로
보통 초콜릿과 코코아 파우더 제조 과정 시 부산물처럼 사용되고 포화 지방산이 매우 높습니다. 라드 돼지고기 지방은 녹인 것으로 부드러운 맛과 좋은 질감을 내기 위해 맑게 한다. 마가린 버터를 대신 지방으로 콩기름과 옥수수 기름 같은 식물성 기름으로 만드는데, 다른 음식물 냄새들은 빨아들임으로 보관할 때 아주 꼭꼭 싸거나 덮어 놓아야 한다. 스위트 버터 크림이 반고체가 되기까지 휘젓는 크림으로 제조된다. 그러면 이 오일 파스타 오일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재료 스파게티면 100g, 건 포르치니 버섯 4개, 마늘 2쪽, 양송이 버섯 1개, 표고버섯 1개, 새송이 버섯 1개, 느타리 버섯 반개. 그래서 재료를 이 정도 가지고 이제 만들어 보면은, 냄비에 물을 넣고 소금과 파스타 면을 삶아 놓고, 파스타 면은 면에 따라서 삶는 시간이 좀 다른 면이, 보통 평범한 면은 7분 정도 끓는 물에서 소금과 오일을 넣고 끓는 물에서 7분 정도 삶으면 적당한 삶기로 아마 파스타 7분에서 7분 20초 그 정도면 적당합니다. 파스타 삶기는. 건 포르치니 버섯은 물에 이제 불리고, 마늘은 편으로 썰고, 팬에 오일을 두르고 마늘을 볶은 후 모든 버섯을 넣고 고루 볶은 후에 포르치니 불린 물을 넣고 끓이다가 2분의 1쯤 양이 졸면 삶은 면을 넣고 소금과 후추를 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오일 파스타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바스라는 것도 있는데, 감바스라는 재료는 올리브유 엑스트라 버전 좋은 고급 오일에 속하죠. 1cc 엑스트라 버전 새우, 통마늘, 페퍼론, 치노, 소금, 통후추, 로즈마리, 청주, 후추. 자, 재료는 이 정도 가지면, 새우는 꼬리를 제한 나머지 부분은 껍질을 벗기고 등을 갈라 내장을 손질하고, 새우에 소금, 후추, 청주를 뿌려 밑간을 하고, 통마늘과 페퍼론치노는 잘게 썰어 준비하고,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마늘을 넣고 끓이고, 팬에 새우를 넣고 끓인 후에 페퍼론치노를 넣고 통후추, 소금과 로즈마리로 간을 해서 마무리하면 감바스가 완성이 되는 거죠.